도박장이 늘 이긴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일에 서투르지만 현재 경험하는 일을 평가하는 데에는 더더욱 젬병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매우 뜻밖이다. 이 기초적인 기술은 인류의 생존과 안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받으며 이 감각 폭풍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은 우선 종종 매우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물론 나쁜 결정보다도 좋은 결정을 내리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여러 사물을 생각, 결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로 가치를 없애기보다는 더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자, 경제학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보이는 행동은 가치 평가, 특히 돈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대다수 사람은 돈 문제에 그다지 예리하지 못하다. 돈을 매우 따르고 쉽게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은 우리의 가치 평가의 심오한 진실을 탐구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심리학, 경제학 연구는 사람들이 도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학계의 관심사만이 아니다. 그 밖의 여러 분야에서 도박에서 보이는 행동이 관찰된다. 우선 대다수 사람들은 도박의 기본 논리에 무지하다. 물론 도박이라는 산업 자체의 애초에 비논리적이다. 도박장은 언제나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안다. 자신이 손해를 입는 만큼 카지노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들은 도박을 한다. 그것은 도박 경험이 희열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도박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며 도박을 골프나 영화 같은 취미로 간주한다. 도박장에서 이런 돈이야 입장료로 치면은 별거 아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며 큰 보상을 기대하여 모험을 걸 때에 느끼는 희열을 만끽한다. 그러나 도박은 여러 오락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카지노에 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애초 계획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잃고서 퇴장한다. 개장 시각에 도박꾼들에게 얼마나 이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은 뒤에 배장 시각에 얼마나 잃었느냐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잃었음을 알 수가 있다. 사실 개장 시각에 그들이 이를 실제 금액을 알려준다면 대부분은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도박 자체를 즐기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잃은 뒤에 내놓는 설명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심지어 자신에게도 부인을 하는 사후 정당화이다.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내리는 잘못된 결정은 인간 심리의 몇몇 결함을 보여준다. 많은 도박꾼들은 이러도 되는 금액을 정해두고 도박을 시작한다. 한 도박꾼이 $10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최소 베팅 금액이 $5인 블랙잭 테이블에 앉을 경우에 칩을 1개, 2개 건다. 그는 어떤 때는 따고 어떤 때는 잃는다. 그런데 그가 돈을 따기 시작하면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판돈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논리적인 행위이다. $5를 벌었다고 해서 평상시의 베팅 금액인 $5 대신에 $20를 걸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피해가 나빠도 10번에 걸쳐서 딴 금액을 전부 잃을 수 있다. 명심하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 도박장이 이긴다. 상승세일 때 판돈을 올리는 것은 자신이 딴 돈을 도박장에 돌려주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꽤 많은 금액을 땄을 때 자신의 행운을 축하하는 방법은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돈을 잃지 않고 집에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땄을 때 그만두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논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는 애초에 도박장에 가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카지노는 이 사실을 잘 안다. 누군가가 대박을 터뜨리면 도박장에서 어떻게 할까? 뜻밖에도 무료 음식을 가져다 준다. 계속 따면 프리미엄 뷔페 쿠폰을 준다. 행운이 드러나지 않으면 호텔 무료 투숙권을 준다. 더 많이 딸수록 객실이 점점 더 좋아진다. 카지노는 거물 도박꾼 딜러스 스위트룸에 모셔서 그가 자신을 힘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고 싶어한다. 왜 카지노는 방금 거액을 딴 사람에게 그렇게 성대한 선물을 안겨주는 것일까? 그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물을 많이 줄수록 도박꾼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으며 그가 오래 머물수록 딴 돈을 토해낼 가능성이 커진다. 도박꾼은 잠시나마 지갑에 돈을 쓸어 담으며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과신하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따지 못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잃고 만다. 처음에는 아무리 신중하고 단호하더라도 일단 돈을 따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마치 딴 돈을 돌려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하기는 사실이 그렇다. 이 같은 행동 결함은 일상생활에도 관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덜 신중해지는데 이것은 그 돈을 잃을 확실한 방법이다. 누구나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학생이거나 월급이 적거나 가족 구현과 생활비 지출로 부담을 겪는 등 다들 이유는 그렇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욕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할까? 대개는 재빨리 날려버린다. 왜 그렇게 할까? 오래된 빚을 갚거나 더 좋은 자동차나 아파트로 바꾸거나 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합리적인 투자를 할 법도 하지만 그들은 고급 의료 값비싼 전혀 근한 술판에 돈을 써버린다. 이것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화려한 지출에서 즐거움은 찰나이지만 쌓이는 빚은 오래간다. 대다수 사람은 절약할 수밖에 없을 때는 절약하지만 그런 압박이 없을 때는 절약을 선택하는 일에 서툴다. 보다도 보편적인 심리 결함으로 도박사의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카지노에서 특히 뚜렷이 드러난다. 도박사의 오류란 임의의 사건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임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진다거나 방금 일어난 임의의 사건이 당분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사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한 착각이다. 도박에서는 삶의 여느 상황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 내가 카지노에 갔을 때 나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므로 누구나 그렇게 있다고 카지노에 간다. 롤렛판을 한 번 돌렸을 때 그들이 공공 멈췄다고 해도 바로 다음번에는 공공이 멈출 확률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는다. 확률은 돌릴 때마다 정확하게 똑같다. 반대로 여러 번 돌리는 동안에 한 번도 맞지 않은 숫자가 있더라도 미래의 그 숫자가 맞을 확률은 그보다도 결코 크지가 않다. 이것은 기초적인 논리이지만 도박꾼들을 관찰하면 공공에 그래서 돈을 딴 사람은 다음번에는 다른 숫자에 거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이 숫자가 오랫동안 맞지 않았으면 회를 거듭 올수록 여기에 더 많은 금액이 걸리기도 한다. 마침내 이 숫자로 이기면 도박꾼은 그 즉시 다른 숫자를 찾기 시작한다. 이번에도 그가 찾는 것은 오랫동안 맞지 않는 숫자이다. 카지노. 왜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일까? 그들은 거슬이나 원본이 예전 판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알며 그래서 다음 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것일까? 물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주가 순수하게 임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사실 도박사의 오류는 인간 심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직감의 탈을 쓰기도 한다. 누군가가 달셋을 연달아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직감은 확증한다. 만일 딸이 태어나면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와, 또 딸이잖아. 확률이 무척 희박할 텐데. 물론 확률은 약 50%. 아기로 자랄 난자를 향해서 질주하는 3억 5천만 마리의 정자는 예전에 여자아이 3명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각각의 출생은 동전 던지기와 같다. 동전은 전에 어느 면이 나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11번째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50대 50이다. 도박사의 오류는 왜 생길까? 물론 진화 때문이다. 우리는 휴리스틱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돌리도록 진화한 컴퓨터와 비슷하다. 휴리스틱은 바라건대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세상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정해둔 규칙이다. 휴리스틱 요긴 하긴 하지만 경계가 없는 데이터 집합을 맞닥뜨리면 정신적인 지름길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내가 무한을 이해하도록 생겨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완한 산술의 한계에 갇혀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동전동기를 할 때의 결과가 50대 50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4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면 그는 이 관측을 이완한 데이터 집합에 적용한다. 그는 무의식적인 추론은 이렇게 전개된다. 앞면만 4번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50대 50 비율을 맞추려면 뒷면이 조금 나와야겠군. 이처럼 작은 숫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패턴 인식과 패턴 학습을 발달시킬 때는 유용했을 테지만 현대는 특히 확률과 큰 수의 계산을 맞닥뜨렸을 때는 온갖 방식으로 오적동을 일으킨다.
이제 내 차례야. 오작동. 늘 그렇듯이 우는 늘 도박장편이니까 돈을 잃었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도박사의 오류와 관계가 있는 아마도 직접적인 연관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이다. 사람들이 블랙잭 테이블에서 돈을 잃은 뒤에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게임을 계속하면서 돈을 되찾지 못하면 잃은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돈을 쓴다고 해서 전부 투자는 아니다. 어떤 돈은 그냥 없어지기도 한다. 그 돈을 찾겠다며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매몰 비용 오류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들 거의 모두가 퇴직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다. 주식을 팔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쏟아붓는지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주식을 매도할지 보유할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인은 미래의 실적에 대한 믿음이다. 이 주식을 하루 전에 샀는지 한 달 전에 샀는지 1년 전에 샀는지 10년 전에 샀는지 아무도 상관이 없다.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에 주가가 오르리라는 생각이 들면 보유하라. 내리라는 생각이 들면 매도하라. 간단하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할 그러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거 없는 불안 때문이든지 일시적인 시장 침체 때문이든 주가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이다. 타당한 이유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그 돈도 잃는다.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매몰 비용 오류는 많은 재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개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매몰 비용 오류는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집단의 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지. 이미 손해가 막심해 이것을 전부 없던 일로 할 수 없어 이라크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미국이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군사적 해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투자했고 그 희생이 무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면은 언제나 매몰 비용 오류가 고의를 쳐든다. 물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의 정면으로 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투자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을 때도 있다. 실패한 계획을 고집하면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다. 가격이 옳지 않아. 도박사의 오류, 매몰, 비용 오류는 돈이나 그 밖의 자본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두 가지 원인이지만 가치가 있는 사물의 경우에 우리는 훨씬 근본적인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소매상의 가격표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은 효과적인지를 생각해보라. 일정을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소매는 실제 최종 가격이 얼마든 할인 표시가 붙은 물건에 끌린다. $20짜리 셔츠는 가격을 $40로 매기고 50% 할인했을 때에 훨씬 더 잘 팔린다. 우리에게는 기존점 편향이라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최초로 얻은 정보의 그 신뢰도 상관없이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그 뒤의 모든 정보는 엄밀한 기준에서가 아니라 원래 정보와 비교되어서 평가가 된다. 연봉협상이나 주택 구입도 마찬가지. 맨 먼저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늘 기준을 정하며 나머지 협상가들은 이후의 모든 역제한을 애초의 입출에 견주어서 인식 또는 평가한다. 연봉협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은 언제나 천여백을 희망연봉보다 높여서 부른다. 이러면 회사 측에서 5%에서 10% 인하를 협상 성공으로 느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금액이 회사 측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높은데도 말이다. 나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회사들부터 견적을 받으면서 몸소 체험했다. 돌이켜보니 나의 모든 견적을 최초의 견적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초의 견적은 꽤 부풀려진 것이었다. 회사는 내가 바라는 시스템을 설치할 전력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 거래에 힘들어했다. 왜 첫 번째 회사 사람들은 견적을 고사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을까? 자신들이 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금액을 높여 부르지 않으면 비용 성취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더 그럴듯한 가설은 매우 높은 견적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태양광
업계의 캐딜락과 같은 고급 회사라는 인성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음료 산업을 위해서 수많은 경제 부문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과학 연구를 제품 판촉에 활용하고 있다. 포도주병의 가짜 가격표를 달자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로 달라졌다. 고가의 가격표를 가짜로 붙이면 포도주 맛이 좋다고 느꼈고, 저가의 가격표를 가짜로 붙이면 실제로 값싼 포도주가 아니었지만 콧방귀를 뀌었다. 가격표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많은 참가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며 고가의 가격표가 붙은 포도주가 실제로 더 맛있었다고 고백했다. 포도주 영업사원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감매기 편향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싼 가격표가 붙은 포도주를 한가운데 두면 나머지가 더 고급스럽다고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이 수법에서도 거짓 가격을 써먹을 수 있다. 포도주 판매성은 어떤 종류의 포도주가 마지막 한 병 남으면 종종 더 싼 가격표를 붙여서 판매가 신통하지 않은 다른 포도주들을 돋보이게 한다. 한 병 더 팔리지 않으면 $10짜리 멜롯 10병이 있다고 세보자. 그런데 판매성이 바로 옆에 있는 포도주와 $6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멜로가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6짜리를 팔아치우고 싶다면 그 가격표 위에 $15 가격을 붙이고 그들에게 X 표시를 하면 된다. 그러면 금세 팔려나간다. 지금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지 않는 편향과 오류의 상당수가 돈을 다루는 문제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물론 화폐는 자연에서 직접적인 대용물을 찾는 것이 없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경제는 실제 물건 자의적인 가치 표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유용한 물건의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물건의 교환으로 이루어졌다.